네, 안녕하세요. 할팔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지와 저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참 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참 공부들을 많이 하고 말들도 많죠. 이 지지와 저항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목적은 지지와 저항을 정확히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들이 많이 듣던 말, 저항 라인이 뚫리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된다. 반대로 지지 라인이 뚫리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지지와 저항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얼마나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뜻하는 건데, 사실 지지와 저항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뭐 그것만 가지고도 수익을 내는데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나중에 돼서 항상 제가 그 추세 이야기할 때도 말했지만, 그 지지와 저항을 대각선으로 조금 세우든 대각선으로 조금 내리면 그게 추세대에 따라서 거기서도 지지와 저항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지와 저항을 오늘 좀 자세하게 알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지지와 저항을 좀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선 뭐가 좋냐면 박스권을 한번 설정해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박스권을 설정할 때 보통 두 가지 구간에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닥권에서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횡보시키는 박스권. 두 번째는 고가권에서 더 이상 주가를 상승시키지 떨어뜨리지 바꿨고요. 고가권에서 더 이상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횡보시키는 박스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 1번 바닥권에서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횡보시키는 박스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항상 많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2번 구간에서 횡보시키는 매집권이겠죠. 이렇게 횡보를 시켜놓고 주가가 레벨업 되면서 0차 자리가 나오면서 상승시키는 패턴이 나올 거고요. 2번 고가권에서 주가를 상승시키지 않고 횡보시키는 박스권. 이거는 그 주가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올라가는 와중에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다시 에너지를 응축해서 다시 재상승하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넣어둬야 돼. 그림인 거고요. 자, 그러면 박스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천장이겠죠. 이렇게 두 군데를 설정하고 나면 이 사이의 공간들이 있어요. 이 박스권 사이의 공간들. 이 박스권 사이의 공간들에서의 주가는 사실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유스럽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되면 왔다, 자 저기까지 가면 안 돼. 일로는 넘어가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천장을 못 넘고 바닥을 지지받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박스권 위로의 상향 돌파나 박스권 밑으로의 하향 돌파,
위로 뚫리면 상향이고 밑으로 뚫리면 하향이겠죠. 어쨌든 위로든 밑으로든 다 뚫리면 돌파예요. 어쨌든 요런 돌파는 쉽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임은 비교적 요 박스 안에서 움직임은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줘 보면, 자, 요런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생기는 요것들이 뭐냐? 다중고점과 다중저점이 되겠죠. 이런 과정 안에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은 비교적 이동은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여기서 어느 순간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서 점점 이런 힘을 조금씩 위로 응축시키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렴의 느낌으로 가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주가가 레벨업, 이렇게 다른 박스로 굳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박스권 안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가 추세에서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아니고 이거는 수렴의 과정인 거예요. 수렴의 과정. 이런 수렴의 과정을, 삼각 수렴의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모여있던 에너지가 위로 여러 번 두드렸던 만큼 이 천장이 약해져 있으니 이거를 뚫어 올리게 되면서 나중에 지지를 다시 받고 재상승의 형태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개념 설명하면, 자,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번 천정과 바닥이 있다고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는 우리가 시간이 필요해요. 일정한 거래량이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래량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생기면서 왔다 갔다 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이 거래량이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거를 어느 날 봉 하나로 한 방에 뚫어 올릴 수 있는 건 뭐가 되나요? 그 역할은 거래량이 하게 되는 거겠죠. 거래량이 터져버리면 이런 시간이라는 보충제를 더 주면서 힘을 더 넣어주지 않아도 이 거래량이 한 방에 밀어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까지. 그러면 여기서 또 바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이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의 강도는 우리가 재료를 분석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맞죠? 그렇게 돼서 이게 이런 재료를 통해서 한 방에 뚫어 올리든 이런 많은 시간을 통해서 다중고점을 형성하면서 뚫어 올리든 이런 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뚫어 올리든 어쨌든 뚫어 올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박스권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박스권의 길이만큼 우리가 이 위에서 추가 박스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 한 단계 추가 박스를 잡는 거를 우리가 보통 대칭 이론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대칭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첨언하자고 표현하면 나중에 요런 우리가 N자형 파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는 중간에 눌림목을 주고 가는 형태인데, 여기서부터의 길이와 여기서부터의 길이가 최소한 같거나 크다라는 그런 나중에 중간 중심 이론의 형태로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 박스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개념은 복습이나 예습 과정에서 같이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에 많이 남으니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개념 설명은 같이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간 주가가 레벨업한 주가를 여기서 바닥을 많이 다지게 되면 다지게 될수록 여기서 더욱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다고 보고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하여서 여기서 목표가를 잡고 여기서 밴드 라인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요 근처에서 매도를 다시 하면 되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여기서 주가가 박스를 치고 점점 내려와서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 저항을 뚫어 올리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게 되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해야 될 지점은 이 중간이 아니라 이전에 요 박스권 길이만큼의 요 하단 바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박스권에 대한 목표치와 목표값을 설정해서 위로든 밑으로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유기적으로 주식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기본편은 이 정도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